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5단원 소단원 5 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측면에서 곡선에서의 넓이, 쉽게 말하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단원의 핵심이죠. 2차원이고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의 부피 3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한다라는 행위는 실제로 도형의 넓이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 거죠. 도형의 부피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값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양수가 나와줘야 넓이와 부피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적분의 핵심이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절대값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곡선 사이의 넓이 2차원상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에 거 빼기 밑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거 빼기 위에 것이랄까요? 빼기 밑에 것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뭐 절대값 공식, 뭐 절대값을 푸는 방법 이런 걸 모르더라도 기하적으로는 크게 이제 그 고생을 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x축하고 x축이 있다고 하면 x축이 이렇게 생겼다 치죠. 선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라 하면 곡선 그냥 fx가 무조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넓이는 그냥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를 취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완전히 대칭이 된 형태로 -f죠 정확하게는 -f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얘의 도형의 넓이는 실제로 얘 값은 적분값, 그러니까 함수값 자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를 취하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값에 의해서 -s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넓이를 구하려면은 얘의 부호를 바꿔줘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결국 그 넓이를 구한다는 행위는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를 취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야지 마이너스의 -s가 됨으로써 넓이인 s, 양수인 값이 나오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제 유도를 할 거냐면 유도할 것도 아니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집어넣어 버리면 A부터 B까지 기존에 있었던 -f에 마이너스가 붙는 것이니까 음일 때 마이너스 붙이고 양일 때는 그대로 쓰는 그 값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일반적으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로 주게 되면 항상 양수화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x축과 둘러싸인 곡선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넓이 s가 무조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축 사이에서 이렇게 좀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주고 여기 a 여기 b면은 기본은 무조건 위에 거 빼기 밑에 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f가 주어졌다면 이 영역을 우리가 C라고 한다면 이 적분구가 C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실제 넓이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하게 되면은 A부터 B까지 F를 구하지 않고 일단 A부터 C까지를 먼저 결정을 해줘요. A부터 C까지 위에 거는 Y, 그러니까 X축이니까 Y는 0이죠. 그래서 0 위에 거 빼기 F 이렇게 주는 거고 더하기 적분의 양치성을 사용해서 C부터 B까지 위에 녀석이 F고 X축이 밑에 거죠. 그래서 F 빼기 Y는 0 F 그러니까 0 Y 빼기 0 FX 빼기 0 이렇게 주고 해서 처리를 해주면 이 값의 의미는 F에 마이너스 단 거니까 절대값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C부터 B까지는 F 그 자체니까 양수일 때 양수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대칭되면서 실제로 넓이를 구하는 행위랑 똑같은 것이 되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A부터 C까지는 -fx dx고
얘는 C부터 B까지 fx dx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부터 B까지 적분을 취하되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이 경우에는 플러스를 다는 거니까 그냥 절대값 fx를 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곡선과 그 x축과 둘러싸인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똑같거든요. y축으로 둘러싸인 곡선이 있습니다. 물론 함수는 안 될 수 있겠죠. 함수는 안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뭐 얘를 이제 우리가 뭐 x축이라 하죠. 그래서 이 양수 a, 이 양수 b까지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a 함수는 안 될 수 있지만 만약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려서 보게 되면 x는 꼴로 보게 되면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x는 gy 꼴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구간이 잘리는 것은 실제로 델타 y가 되는 것이고 얘를 극한을 보낸다는 것은 dy가 되는 것이니까 y에 대해서 적분을 취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잘리는 의미잖아요, 원래. 구분구조법을 생각해 보면 n등분을 하는 걸 y축에서 지금 자른 거기 때문에 델타 y, 즉 dy에 대한 형태로 되는 거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y에 대한 함수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y죠. 그래서 적분 변수는 dy가 되는 것이고 gy가 지금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래서 gy 이렇게 처리해 주면 똑같이 곡선의 넓이 s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측면으로 가게 되면은 만약에 얘가 이제 왼쪽에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네, 왼쪽에 이렇게 있다 할 것 같으면 얘를 뭐 hy라고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럼 hy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a에서 b까지 그냥 적분해 버리면 x 값 자체가 지금 함수 값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음수 값을 갖죠. x가 이때는 x가 물론 양수였지만 이때는 x 값이 무조건 음수가 돼 버리죠. 맞아요? 이때는 gy가 양수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넓이를 만들어 주려면 결국 또 양수화 시켜야 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주면 돼요.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른쪽에서 왼쪽 빼기를 해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뭐 t라고 한다면 넓이 t는 오른쪽 거 y죠. y축은 우리가 방정식 이름으로 하면 x는 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는 0이라는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인 hy를 빼주는 형태로 t를 결정할 수 있어요. t는 a부터 b까지 x는 0이죠. 0 빼기 왼쪽 hy dy 이렇게 해주면 얘는 무조건 양수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hy가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hy 붙으면 양수가 되고 실제로 넓이인 양수값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전에 것도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즉 x 이퀄 0을 빼준 거라고 의미를 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곡선끼리 둘러싸인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물론 절대값이 되는 것이죠. 아까랑 똑같이. 그래서 절대값으로 정의를 하면 단점은 이게 이제 그림으로 잘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절대값으로 정의를 좀 안 해드리고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뺀다. x축이든 y축이든 혹은 곡선끼리 있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곡선끼리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두 곡선 사이 넓이거든요. 이 사이에 이렇게 파란 색깔과 빨간색이 교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이렇게 처리할 게 아니고 어떤 녀석이 더 위에 있는지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교점을 기준으로 될 거니까 적분을 우리가 구간을 쪼개주는 거죠. 이 구간을 우리가 이제 C라고 한다면 일단 A부터 C까지는 아래 위가 이제 바뀌는 거죠. A부터 C까지는 누가 위에 있냐면 파란 색깔이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의 총합을 우리가 S라고 한다면 이 S 넓이를 구함에 있어 가지고 왼쪽 부분에 이 부분의 넓이는 동그라미라고 하게 되면 S1이랄까요? S1의 넓이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무조건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라 했죠. 위에 거가 fx예요. fx 빼기 빨간 거인 gx, 위에 거 빼기 밑에 것만 무조건 해주면 됩니다. dx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요. 왜냐면 fx가 더 크기 때문이죠. 양수가 나오고, s2를 또 우리가 살펴보면 이번에는 c부터 b까지 적분 구간이 생기는데, 적분에 이번엔 그 빨간 색깔이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파란 색깔이죠. fx 해서 이렇게 dx 이렇게 처리해주면 우리가 s1, s2를 구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s라는 것은 s1 더하기 s2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 다 풀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공식화를 시킨다는 거죠. 이걸 공식화를 굳이 시킨다면, 대수적으로 쉽게 표현하려면 C점 빼고 처리할 것 같으면 이 두 개가 안쪽이 같을 때 우리가 적분의 양지성으로 C를 교량역할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지금 fx 빼기 gx도 양수고 gx 빼기 fx도 양수니까 얘를 한 놈을 지금 구조로 맞춰줍시다.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C부터 B까지 그 마이너스를 주고, 예를 들면 fx 빼기 gx를 해버려도 똑같죠. 식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gx 빼기 fx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fx 빼기 gx를 BC에서, 그러니까 CB에서 보게 되면은 fx가 더 밑에 있고 gx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작은 녀석에서 큰 녀석을 빼니까 얘는 음수값이 나오죠. 그럼 음수값에서 마이너스를 달았다. A부터 C까지는 fx가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얘가 양수가 나와요. 그럼 이때는 부호가 그대로 양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수일 때는 양수 그대로 주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절대값의 의미죠.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둘 다 똑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S1 더하기 S2를 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적분의 양치성을 사용해서 얘를 다시 표현해보면 절대값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절대값을 확 붙여버리면 똑같아요. A부터 C까지는 양수라서. 또 이때는 C부터 B까지는 음수가 되니까 절대값 취한 거랑 안에 있는 수가 똑같죠. 그럼 절대값이 붙은 함수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함수니까 이 구간이, 적분 구간이 CC를 교량 역할로 보고 A부터 B까지의 적분과 동일해지는 게 실제로 이 합인 거죠. 합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합한다는 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놨을까요? A부터 B까지 절대값 F,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뭐 이건 이제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면 위에 거 밑에 거 순서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절대값 취해버리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넓이는 이렇게 절대값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곡선 사이 넓이를 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몇 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시 1번인데요.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sin x의 x축과 둘러싸인 곡선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넓이 바로 끝나지 않아요? 이 한 칸 크기, 우리 4분의 1주기 크기가 넓이가 1이라고 저 외웠잖아요. 1 더하기 1이니까 2죠. 그냥 끝났는데 답이 2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위에 거 빼기 밑에 거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부분은 이 지점이 우리가 파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sin x를 그대로 적분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S1이라면 이 넓이는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게 더 복잡하긴 하다, 그죠? sin x dx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 이 부분 넓이는 색깔 바꿔드릴게요.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은 인테그랄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위에 게 누구예요? x축이죠. x축은 y는 0이에요. y 입장에서 보면 0 마이너스 함수죠. sin x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다 풀린다는 얘기, 그냥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도 양수가 나오고 얘도 양수가 나오고 얘 값 구하면 1이 나옵니다. 얘 값도 구하면 1이 나오고 두 개 더하게 되니까
2가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문제예요.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제 2를 보죠. 예제 2번입니다. y는 lnx라는 곡선이 있고 두 직선 y는 0 이게 x축이라면 y는 0부터 y는 1까지 둘러싸인 이 파란 색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아까 전에 우리 y축으로 자를 수가 있댔어요. 원래는 이거를 이 부분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이 부분 빼주면 이 넓이가 나올 텐데 lnx가 우리 알다시피 x lnx-x라고 하듯이 적분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x승은 적분이 쉬워요. 그래서 lnx 대신에 이 x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얘 역함수죠. 그래서 얘를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얘는 이 x랑 똑같죠. 알고 계시잖아요. 혹은 얘 역함수를 이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얘를 x는 꼴로 고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x는 ln y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2의 x승 정의대로 쓰면 y는 2의 x승 이렇게 되는 거죠. 역함수가. 그러면 얘 그 x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예 그냥 역함수를 생각하지 않고 이 식 자체를 변형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식 자체를 변형을 주시면 정의대로 로그 정의대로 변형을 주시면 2의 y승 x거든요. 그래서 x는 2의 y라는 함수로 볼 수가 있어요. y를 변수로 보고 x에 대한 함수를 보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함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을 실제로 취해보면 0부터 1까지 dy, y를 자르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x에 대해서 자르는 거니까 2의 y승이 실제로 이 곡선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 빼기 앞에 거 그러니까 오른쪽 빼기 왼쪽 거는 y축이니까 x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하기는 x는 0이니까 x 빼기 x예요. x dy를 하면 되거든요. 말하자면 얘는 y dx고 얘는 x dy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처리해 주시면 2의 y승에 적분하죠. 1제로가 나오니까 2-1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넓이는 2-1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세 번째 예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y는 2의 x승, y는 2의 x승, x는 -1, x는 1로 둘러싸인 넓이거든요. 그럼 우선 y는 2의 x승이랑 2의 x승 그려보면 정확하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얘는 쭉 올라가고 얘는 쭉 내려가면서 0,1에서 교점이죠. 그려보면 네, 이렇게 되고요. 자, -1부터 1까지로 둘러싸였다 했으니까 -1일 때를 딱 표시해보죠. -1일 때 이 정도 될 거고 1일 때는 또 대칭될 테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죠. 먼저 편안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 둘러싸인 넓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딱 봐도 한 개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얘가 뭐 형식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 절대값 써가지고 이렇게 막 할 게 아니고 그림을 보면은 그냥 막 바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위에 거 빼기 밑에 것만 보고 한쪽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 상황 봤을 때는 이 녀석을 위로 보고 이 녀석을 밑으로 보고 이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해가지고 그냥 처리하면 끝 나겠죠. 맞죠? 그래서 두 배를 해줄 겁니다. 이 넓이는 S라고 하면 S는 이 조각의 두 배가 될 거야. 이 조각의 두 배. 그래서 예, 0부터죠. 당연히 0부터 1까지 위에 거는 EX승 밑에 거는 빨간 색깔 2의 -X승 빼준다고 dx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절대값으로 할 이유는 사실 전혀 없겠죠.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2의 x승 플러스 2의 -x승이죠. 적분하면 1제로고 2배가 되니까 2배에 2의 1승 마이너스 2의 -1승에 마이너스 2의 0승 1이니까 2 빠지죠. 2의 전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네. 조건이 계산이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아니면 이 녀석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더하기 이 녀석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게 조금 더 힘든 방법이고, 제일 힘든 방법은 절대값 해가지고 이거 빼기 이거 한 다음에 절대값이 0이 되는 지점 찾아가지고 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답 없죠. 아니,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제 입체도형의 부피입니다. 3차원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시점 A, 이 부분을 B라고 하면 우리 정적분 기본 정리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부피를 구함에 있어가지고 각 커팅을 이제 어떻게 하냐 문제인데, 얘 분할을 n 분할을 주면 k 번째든 i 번째든 이렇게 분할의 구간이 생겼죠. 그래 보면 이런 식으로 보라색깔 칼로 이렇게 커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x0라고 하고 이 부분을 xn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xk-1 k 번째라고 할까요? k 번째를 하면 얘가 이제 얘도 연속 함수거든요. 연속 함수니까 최대값과 최소의 부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최대 최소든 이제 그러면 상합과 하합이 또 존재해가지고 부피로서 이제 넓이를 극한을 보내게 되는 거라서 또 수렴을 한다는 것을 정적분 정의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상 안 읽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뭐 왼쪽 끝점 혹은 오른쪽 끝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xk가 이제 끝점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 각 단면별로 넓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넓이가 이때는 sxk가 될 거고 이때는 sxk-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 부피를 구하는 행위는 얘를 델타 x라고 하게 되면 단면의 넓이에서 델타 xk만큼 곱하게 되면은 이때 부피, 각 조각의 부피가 나오겠죠. 그 부피들을 쫙 합한다는 의미가 돼버리니까 해석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xk는 당연히 당근 a점 출발해가지고 델타 x란 것이 n분의 b-a n등분이니까 이렇게 될 거거든요. 한 칸의 크기에 k번째 칸 이렇게 간 거니까 델타 x는 n분의 b-a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한 칸의 높이가 되는 거죠. 이 고개를 돌려서 잘랐을 때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요 부피가 되는 거예요. 요 부피가 원통 부피 같이. 얘가 뭐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어쨌든 밑면의 넓이만 잘 구하면 되겠다 이거고,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실제로 이 함수 sx라는 넓이 함수에다가 k번째인 sx인 단면의 넓이 함수를 넣었을 때 높이랑 곱해가지고 쫙 합하게 되면 부피 합이고, 얘가 이제 수렴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수렴하게 되면은 얘의 리미트 값이 이렇게 있으면 수렴하게 되면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정의하면 되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k 대신에 sx로 바꿔주고 dx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피를 정의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피는 이제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뭐 빗살무늬 토기도 아니고 이런 이제 토기처럼 생기게 있는데 이 그림과 같이 높이가 9cm인 입체도형을 높이가 x 되는 지점에서 커팅을 딱 이렇게 평행하게 밑면을 평행하게 딱 커팅을 했을 때 생기는 단면이 반지름 길이가 5 플러스 루트 x랍니다. 그러니까 높이에 의존해 가지고 점점 커지는 의미겠네요. 그죠? 무리 함수 수준으로. 그죠? 이 반지름 길이가 이때 반지름 길이가 지금 5 플러스 루트 x가 되는 그런 원이 된다. 단면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때 우리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아까 전에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기억을 했죠. 0서부터 9까지 출발할 건데 SX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거든요. 단면 SX가 Xcm일 때 순간적으로 탁 잘랐을 때 커팅되는 게 반지름이 5분의 루트 X니까 실제로 원의 넓이인 SX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이 빗금친 이 원의 넓이는 단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5 플러스 루트 X의 제곱 파이가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써주시면
5 플러스 루트 x의 제곱의 파이가 단면의 넓이고요. 그리고 얘 x가 이제 그 잘리는 부분이 dx 차이가 계속 나죠. 그러니까 델타 x죠 원래. 델타 x를 이제 세분해서 아주 무수하게 많이 자를 거기 때문에 dx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우리가 찾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해주면 되는데요. 구해볼까요? 일단 이걸 적분을 구하기 위해서 0부터 9까지 인테그랄 취할 건데 5, 25, x 있으니까 x 먼저 써주고 10루트 x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25 파이는 앞으로 뺍시다. 상수니까요. 그죠? 파이 밖에 친구들이 재미가 좋은가 봐요. 토요일에 놀러 와가지고 조금 시끄러도 양해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풀면 되는 것인데 10루트 x니까 얘가 이제 좀 포인트겠네요. 일단 하나씩 해보죠. 파이 나중에 하면 되고 x제곱 2분의 1에 9, 0 주시고 10 따로 빼주시고 x 2분의 1승이니까 x 2분의 3승에 맞죠? 3분의 2 줘야 떨어지면서 본전 쳐지고 9, 0 주고 더하기 25x죠. 25 곱하기 9가 되겠네요. 그죠? 에 맞습니까? 25에 9 빼기 0이니까 25x 그죠? 그래서 전체 파이로 감싸주고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네. 9 빼기 0 9, 9, 81 2분의 81 파이에 2분의 81 자 얘인데 3분의 20 곱하기 9니까 9에 9가 3의 제곱이죠. 3승 약분 3의 3승 27인가요? 맞죠? 27 빼기 제로입니다. 더하기 25 곱하기 9 이렇게 주면 부피가 나오겠죠. 계산이니까 3, 9, 27이고 그러면 9, 9 있으니까 45 곱하기 9네요. 맞죠? 그래서 45 곱하기 9 하면 405가 되거든요. 405인데 지금 한 놈이 분모를 2를 품고 있으니까 얘를 또 2를 통분해 주기 위해서 2배를 곱해주죠. 그러면 오른쪽 두 개는 810, 2분의 810이 되는 거니까 2분의 810에서 계산 많죠, 그죠? 80일 더하면 891이다, 그죠? 891 파이 이렇게 해서 답이 같음을 세제곱 센티미터네요, 부피니까 답이 나옴을 알 수가 있겠군요, 그죠? 네, 그래서 부피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정적분하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칼로 자른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7쪽에 생각을 넓히는 수학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면 수민이가 미술 시간에 만든 비누 공예품의 밑면은 지름의 길이가 10cm인 원이고 이 원의 지름이 AB인 수직인 표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정삼각형이 된다. 이 공예품의 부피를 구해보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공예품을 잘랐을 때 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림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삼각형으로 쫙 생겼다라는 얘기고 밑변은 지금 밑면은 10 지름이 10인 원이에요, 원. 근데 원을 세로 잘랐더니 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밑면은 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우리가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 밑면을 단면화 시켜서 우리가 딱 그려 보자고요. 그려 보면 이런 식의 밑면이거든요. 그럼 위에서 이제 삼각형이 생기면 처음에 삼각형이 크다가 점점 삼각형이 줄면서 이쯤 되면 거의 삼각형이 없고 또 대칭적으로 삼각형이 점점 주니까 저희가 그 적분을 어차피 전체가 A에서 B까지가 10이에요. 그죠? 그럼 반지름 10이랍니다. B 10이니까 반지름이 5인 단위원으로 이렇게 봐버린다는 거죠. 그럼 얘가 실제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5인 이런 단면화시키면 그 5의 제곱인 이런 원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으로만 잘라버려가지고 오른쪽으로만 삼각형 이렇게 위로 이렇게 싹 세워보세요. 그럼 왼쪽은 똑같이 대칭될 거니까 5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죠. 5까지 한 다음에 그 부피를 2배를 해주면 충분할 거니까 커팅을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커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때 x가 이 값을 가질 때 실제로 y 값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피타고라스 때문에 우리 원의 공식이죠. y 값이 이제 그 결정될 텐데 x일 때 y일 때 반지름이 5인 상황으로서 이렇게 지금 원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부피는 x일 때 맞죠? 어떻게 되노? x일 때 부피가 어떻게 나오냐 이건데 이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럼 밑변을 삼각형으로 정삼각형을 한다는 것은 밑변 하나가 이 y가 하나 더 붙겠죠. 똑같이. 그래서 밑변이 지금 2y 이 상황이 지금 2y인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 원점을 기준으로 똑같이 좀 할까요? x가 됐을 때 그럼 이제 y 그리고 이 부분이 y가 되는 2y가 되는 상황이고 이 반지름이 지금 뭐거든요. 좀 유명한 문제긴 한데 그래서 2y 이제 또 3차원을 보면 2y인 삼각형의 넓이죠. sy가 근데 x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이 정사각형 넓이를 우리가 sx라고 한다면 sx는 표현하자면 밑변의 길이가 2y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정사각형 넓이는 공식이 뭐였냐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2y의 제곱이 그 삼각형 넓이인데 얘를 x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식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4분의 루트 3에 2는 4에 y 제곱이니까 처리해주면 25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약분 되니까. 그래서 얘는 x로 표현하면 루트 3에 25 마이너스 루트 3의 x 제곱 이게 s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이제 0부터 5까지 갈 때 어떻게 그 정사각형 넓이가 합쳐지는지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부피 v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0부터 2배의 그죠? 다 대칭되니까 0부터 5까지의 이 녀석을 집어넣으면 되죠. 25 루트 3 마이너스 3의 x제곱 dx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적분의 선형성으로 처리해주면 2 있고요. 그 다음에 25 곱하기 루트 3에 x의 5 빼기 0이니까 125죠. 125 루트 3 이쪽 거 끝났고 마이너스 루트 3 주고요. 그리고 적분하고요. x 제제곱에 3분의 1 주고요. 5, 0 주면 되겠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얘는 250이죠. 250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있고 5의 세제곱은 125인가요? 0 빼봤자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3, 8 되니까 3을 약분 안 되니까 3으로 또 통분을 해줘서 처리하겠네. 3분의 자 250 이상은 750이죠. 750에서 125 빼주면 5, 2, 6, 625 625 3 다리는 센티미터 세제곱 3 약분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뭘 잘못했냐면요. 아까 이렇게 분배를 할 때 여기에서는 2를 줘가지고 250을 줬는데 여기서는 2를 안 줬어요. 맞죠? 250 루트 3 여기 3분의 2 루트 3이니까 여기 2가 곱해져야 되니까 이 125가 아니고 두 배가 되는 250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50에서 250을 빼줘야 돼요. 250 빼주면 얘가 아니고 500이 되겠네. 500이 미안합니다. 500 마음이 급해요.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거든요. 오늘 토요일이라 가지고
학교에 아무도 없고 지금 학교 왠지 문 잠길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서 이랬다는 거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답은 3분의 500 루트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교과서 한번 쭉 보고 가죠. 넓이와 부피입니다.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이제 주어 있고, 다음과 같다. 이거 말씀드렸고, 이거 다 풀어드렸고요. 각자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것도 풀어드렸고요. 해보시고요.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 똑같이 2분은 이제 이렇게 절대값으로 다 분리했죠. 이 부호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수적으로 무조건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반드시 그래프랑 같이 결부시키시라.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입시도형 부피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설명드렸고요. 정적분 기본 정리에 결국 부피는 단면의 합이다. 넓이는 그 높이의 합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단면의 합이다. 단면의 똑같이 아까 풀어드렸고 그죠? 이 문제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까지 지금 수민이 미술 시간까지 문제가 지금 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간을 볼게요. 36분 조금 일찍 맞춰드릴 수도 있는데 몇 개만 더 풀어보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복습을 하면서 오늘 거는 쉽죠? 뭐 증명할 것도 없고 이건 그냥 계산이니까요. 두 함수 fx, gx가 다 친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거 별로 좋진 않지만 절대값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당연히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일단 높이가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을 때는 그냥 절대값 취해주시면 되죠. 근데 큰 게 이제 그 대부분은 그래프가 나올 테니까 큰 게 보인다면 그냥 위에 거 빼기 밑에 걸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단면의 넓이의 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면은 얘는 절대값을 취할 필요가 없죠. 이미 넓이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 각교 해보시고 여러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해보면 되겠죠. 맞죠? 얘는 높은 거 빼기 낮은 놈이 나올 것 같아요. 접선을 L이라 할 때 곡선과 직선 L, X축으로 둘러싸요. 4번 하나 정도 해볼까요? 4번, 5번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4번 가봅시다. 원점에서 곡선 LNX 자 해볼까요? 생겼습니다. 원점에서 이게 있겠네요. 이렇게 잘 생기겠네요. 곡선을 L 그죠? 때 곡선 LNX랑 L 그리고 X축 이 부분 넓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LNX 이 부분 넓이 뭐가 좋겠습니까? LNX로 갈까요? 아니면 이 부분을 가서 이걸 뺄까요? 아마도 아까 전처럼 생각할 것 같으면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요. 그 의도는 그건 것 같네요. 그죠? LNX가 적분이 어려우니까. 그럼 얘는 Y라고 두면 XY 위치 바꿔주시면 ln Y는 X고 정의대로 돌리면 했는데 이렇게 정의대로 돌리면 X는 2의 Y승. 그래서 X축, Y축인데 Y축으로 잘라버리자는 거죠. 자르는 쪽을 항상 두면 됩니다. X에 대해서 이제 Y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2의 Y라는 함수로 보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는 거고 적분 구간은 0부터 출발해 가지고 교점이 생긴 지점이 언제죠?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네. 좌표가 어떻게 나오더라. 이거 좀 쉽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원점에서 곡선에 그었다. 볼까요? 그럼 이게 t라고 하면 ln t네. 그다음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t 지분하면 t분의 1이 기울기네. 이 기울기는 t분의 1. 기울기는 t분의 1인데 기울기 정의로 가랬죠. t분의 ln t랑 같다. 많이 풀어봐서 외울 것도 같은데 dt 갖고 나면 2네 2 맞죠? 그래서 2가 됩니다. 이거. 이 점은 2가 된다. 아까 본 거랑 똑같네 또 지금 보니까 2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x가 2가 되는 y값은 1이죠. 그래서 1이네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취합시다. 그래서 이 전체 넓이를 구해서 이 삼각형 넓이 빼버리죠. 맞죠? 그래서 1까지 x, 그러니까 dy를 자르는 부분이 dy고 x를 적분하는 거죠. x는 2의 y승. 적분하면 2의 y에 1 빼기 0이니까 2 빼기 1 맞나요? 전체 넓이가 2 빼기 1이니까 이 부분 영역 구하려면 삼각형 넓이를 빼줘야 되죠. 이 삼각형 넓이 동그라미를 구해봅시다. 아니면 S라고 할까요? S는 삼각형 넓이 공식이 쉽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는 2죠. 2분의 1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빼주면 2 빼기 2분의 2니까 2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1.7 나누면 1.3 뭐씩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검은 색깔 영역 넓이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확인됩니다. 보통 5번이 어려우니까 5번도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책이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좀 힘내주시고. 저도 지금 영광으로 찍고 있습니다. 요새 전면 등교 같이 하니까 이게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혹시 놓친 학생들 위해서 제가 일부러 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좀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계속 우는 소리 하지만 그냥 생색 한번 내보는 겁니다. 토요일 지금 다 반납하고 있잖아요. y는 루트 x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선이 x는 1, x는 3,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무리함수입니다. 오랜만에. x축의 수직인 x축의 수직 평면이 수직이다 이거거든요. 또 공간도형 제가 좋아하는데 어쨌든 자른 단면이 반원인 입체 도형이 있다. 단면이 반원이래요. 반원. 그러면 얘가 지금 y로 보게 되면 y 높이가 지금 y잖아요. y로 보게 되면 이게 반원이 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y다. 그죠? 반지름이. 그러니까 단면의 넓이를 일단 표현해 봅시다. 얘가 지금 꼴을 보니까 분명히 dx로, 그러니까 x로 잘라야 되니까 dx는 맞아요. dx는 맞는데 일단 부담 없이 y로 표현해 봅시다. 얘는 2분의 y입니다. 2분의 1y입니다. 정확하게 반지름이. 그죠? 그러니까 y니까요. 맞아요? 이쪽으로 고개를 잘 보세요. 이렇게 2분의 y인데 이 반원의 넓이를 우리가 표현해 보면 2분의 1y 반원이죠. 반지름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파이가 이 넓이죠. 근데 얘가 dx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sx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x에 대한 변수를 지금 주려면 4분의 1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8분의 1의 y제곱의 파인데요. 이 상을 살펴보면 y제곱이라는 것은요. x거든요. 그래서 y제곱 대신에 x로 바꿔주면 결국은 8분의 1의 x의 파이가 우리가 찾는 sx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x에 의존한 변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할 때는 y로 쉽게 구하시고 x에 대한 변수로 찾아주시면 단면적 넓이가 x에 의존해서 표현되는 것이고 x를 1부터 3까지 적분해 준 게 부피가 되니까 부피 v는 1부터 3까지 sx인 8분의 1의 x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8분의 파이 다 밖으로 빼주시면 적분 2분의 1의 x제곱에 3, 1 주시면 될 것 같죠? 다 돼갑니다. 9 빼기 1이니까 8이고요. 8, 8 약분되니까 2분의 파이가 곧바로 정답이 나오는 명쾌하고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답은 2분의 파이가 맞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 창의융합은 각자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부피 넓이와 부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단면적 자르는 방향, 그 다음에 단면적 넓이 구하는 거, 그 다음에 X로 자르냐, Y쪽으로 자르냐, 이거를 항상 고민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단원인 속도와 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책 다 끝나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